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과 함께 부활한 캐시우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캐시우드의 얘기를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앞에 적조어로 부활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확실히 이 올해 지금까지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이제 수익률이 40% 정도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지 캐시우드가 이제 작년에 인터뷰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이 표정도 어둡고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오셨다고 하던데 어쨌든 올해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또 올해까지는 좋긴 한데 근데 좀 이제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은 좀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성기로 돌아갈 때까지는 좀 많이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회복하는 정도지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캐시우드가 작년에 한창 안 좋을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밀었거든요. 연준은 올해 이제 스탠스를 바꿀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장주가 좀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23년 정도면은 이제 인플레는 잡히고 침체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질 거기 때문에 연준은 분명히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돼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캐시우드 말대로. 그래서 야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된다고라 이거를 또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침체가 문제인데 캐시우드 본인이 봤을 때는 이번 침체는 120년 전과 같은 굉장히 좋은 침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120년 만에 오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20년 전이요? 120년 전이면 언제지? 1900년 초반이죠. 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1900년대 초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고 이제 송전 시스템이 정립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도 이제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캐시우드 얘기는. 그러면서 이런 기술의 대변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현재 예상치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변혁과 맞물려서 이 빅테크 우리가 흔히 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회사들의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구글이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제가 마침 지금 이제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뭐 구글이 종말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웹 2.0의 시대에서 웹 3.0의 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동안 이제 성장해왔던 것들이 거의 이제 목에 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대변혁의 시대다라는 건 맞는데, 어쨌든 캐시우드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우선 이제 매크로 얘기부터 하자면은, 이 한마디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 다 끝났어. 인플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촌스럽게 인플레 얘기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M2 증가율입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빨간색이 광희 통화의 증가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점선으로 그은 게 이제 현재까지 증가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현재 M2 증가율이 마이너스 1%대입니다. 캐시우드의 얘기로는 이 M2 증가율이 마이너스 1%가 됐던 시기가 1930년대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니까 1930년대 이때 대공황이었는데 대공황 이후로 처음으로 이만큼 지금 통화가 처음으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얼마나 이 거대한 침체가 올지 이거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니까 중국 때문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는 거 아니야? 중국 때문에 뭐 유가가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도 이제 캐시우드는 일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 원유를 굉장히 싼 값으로 많이 사서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서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중국의 이제 이 원유 수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로는 이제 작년 12월까지 나타났는데 보통 이제 시즈널리티를 보면은 11월, 12월 원래 이렇게 선형으로 상승을 하는데 뭐 12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이것도 앞으로 리오프닝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뭐 이 원유 수입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 물론 또 최근 중국에서는 또 이 수입 쿼터를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그 유가 관련해서는 뭐 캐시우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지난번에 이제 에릭이 소개해 주셨던 앙두랑 이분은 또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수요 증가를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 수요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자극하느냐가 굉장히 그 하반기에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최근 이 발언들이 소프트해진 이유가 있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들고 왔는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이 역전이 된 정도가 이 80년대 이후로 이만큼 장단기 금리차가 난 거는 처음이다. 그만큼 채권 시장은 지금 이 굉장히 침체가 올 거라고 거기 무게를 싣고 있는 방증이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 시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시장은 이렇게 지금 이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도 당연히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캐시 우드가 볼 때에는 연준의 가장 이 입김이 센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레리 서머스와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인데 이 두 분 다 예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호기시했는데 근데 두 분의 톤이 최근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제니 옐런도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일 수는 있어. 인플레이션은 좀 잡힌 것 같아. 이제 침체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고, 레디 서머스도, 금리를 뭐 작년에 뭐 7%, 6%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인플레이션 좀 잡힌 것 같은데? 라고 좀 소프트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이렇게 입김이 가장 큰 2명이 소프트해지다 보니까, 연준도 당연히 이렇게 소프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 두 분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의 발언이 좀 소프트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연준이 이제 금리 그만 올리고 이제 좀 피봇을 하나 침체가 오니까 라고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한마디로 이제 리스크온이라고 하죠.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미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여주더라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주일채권과 미국 국채와의 이제 금리 차가 좁혀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시장은 이미 지금 이 위험자산 선호하는 성향으로 돌아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S&P의 섹터별 수익률을 한번 봐라. 이 작년에 잘 나갔던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안 좋고 오히려 이제 이 IT라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주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이 좋았다. 이거는 뭐 당연히 시장이 지금 위험 선호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렇게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근데 고용은 또 엄청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표정이 쇼크일 정도로. 네. 쇼크일 정도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고용은 후행 지표다. 후행 지표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 경기는 지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안 좋아질 건데 지금은 상황이 괜찮다 보니까 기업이 일단은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침체의 전조가 발동을 했기 때문이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캐시우드가 좋은 침체의 핵심 조건이라고 보는 게 이제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라이트의 법칙이 발동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용이 좋아진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이제 재화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다.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는 임금이 안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그 결과로 임금이 오른 거지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진 않는다.
필립스 곡선 틀렸다는 얘기 나온 지 지금 엄청 오래되지 않았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연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죠. 임금이 과연, 물가로 또 연결될 것이냐. 일단 물가가 오른 것이 임금을 올렸는데, 오른 임금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좀 캐시우드의 말처럼 좀 퀘스천 마크긴 하고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라이트의 법칙이 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한 게 이제 좋은 침체와 라이트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침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좋은 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이제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해서 경기 외적인 지표로는 침체인데 실제로 뜯어보면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00년도 초반이 그런 시기였는데 뭐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만들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고 그리고 에디슨과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교류 시스템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 유럽에서 또 이때 당시에 노동자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미국으로. 네. 그러니까 노동력도 엄청 풍부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는 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로 보면 디플레이션인데 실제로 주식 같은 걸 보면은 연평균 거의 100%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경기 지표로 보면은 침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좋은 침체 조건이 제 캐시우드가 말하기로는 바로 이제 라이트의 법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침체가 오는 거는 갑자기 기술 혁신이 발생해서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침체가 오는 건데, 근데 그 이제 생산량이 느는 거는 이제 라이트의 법칙 때문이라는 거죠. 밑에 보면 이제 라이트의 법칙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이 생산 비용은 오히려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생산량이 점점 좀 늘어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기술도 발전을 하고 노하우가 생겨서 이 생산의 효율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생산 비용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한 명당 생산하는 단위 생산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라이트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좋아지는 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 이렇게 좋아지네요. 네, 갑자기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캐시우드가 지금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변혁의 시점이라고. 이제 실제 사례로는 이제 캐시우드는 이제 GPT-3 이제 최근 이제 굉장히 핫한 오픈 AI 이제 모델이죠. 이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GPT-3를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460만 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이 비용이 45만 달러로 줄었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점점 훈련량이 많아질수록 이 당연히 훈련 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다. 한마디로 밑에 이 캐시우드가 말한 라이트의 법칙을 그대로 이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라이트의 법칙을 보면 캐시우드의 말로는 그 갑자기 좋아지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이게 지금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캐시우드가 최근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테크 분야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갑자기 좋아지는 원인을 바로 이 기술의 융합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연초가 되면은 아크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가장 핫했을 때가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때 당시 아크가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급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는 사실 나왔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관심이 없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밑에 단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과학적 발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것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 하는 거지 사실 이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캐시우드가 강조한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거죠. 기술의 융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뭐 디지털 지갑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자 이런 혁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캐시우드 강조하는 건 이런 혁신이 하나로 뭉쳐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는 바로 캐시우드 인공지능을 뽑았는데요. 이건 이제 아크에서 그 한마디로 이 각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을 때 다른 분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본인들이 이제 점수를 척도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이제 기술 분야 중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 뉴럴 네트워크요. 그러면서 그 예로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DNA 시퀀싱, 그러니까 염기서열 분석을 하잖아요. 그 비용과 이제 이 오차율을 나타낸 건데, 이제 이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혁신이 되기 전에는 오차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혁신이 일어나고 나서 현재 보면은 이 오차율이 거의 60%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AI의 발전이 이렇게 다른 분야의 발전도 이끌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의 발전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AI가 발전하니까 염기서열 분석의 효율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도 또 엄청나게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기술의 융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 120년 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와 같은 이런 기술 대변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자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퍼 관련된 그 크리스퍼 시퀀싱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분야도 결국은 유전자 편집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것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미생물이죠. 미생물 관련된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대로 하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게 새로운 변혁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AI는 AI대로 하고 디지털 시퀀싱,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는 이것대로 각자 가다가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핫한 이 챗 GPT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언급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챗 GPT가 인터넷 글로 배운 거다 보니까 팩트랑 픽션을 이렇게 사람만큼 잘 구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이제 이 AI가 이제 산출한 정보의 팩트와 픽션을 구분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AI 모델이 범용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각 모델들의 수준이 고만고만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느냐? 결국 핵심은 누가 더 좋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어차피 모델이 고만고만하니까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갑이 된다라는 게 KCUD의 얘기였고,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그럼 이런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마침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런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네 라면서 이제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이제 이 DNA 시퀀싱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기술 혁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기술의 대변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토피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아크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 2040년까지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가 원래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8.5%가 될 거라는 게 캐시우드의 계산입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8.5%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좀 특이한 게 0%, 0.1, 1%, 10%구나. 그러니까 로그축인 거죠? 네, 로그축입니다. 네.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서 이 세대 교체가 이 와중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얘기도 하더라고요. 구글이 이제 챗 GPT에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았냐. 그래서 참 또 이제 이 우연찮게도 어제 또 그런 이 바즈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류를 내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어쨌든 캐시드가 봤을 때는 이제 구글도 봐라. 이제 챗 GPT가 슬슬 이제 챗 GPT가 나와서 구글도 이제 자리를 위협받고 있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매출을 보면 이제 매출이 줄었는데, 커머스 매출이 그게 바로 이제 이 쇼피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존도 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쪽도 이제 광고 수입이 가장 주 매출인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매출도 이제 뭐 이제 스트리밍 스마트 TV라고 하잖아요. 이제 로쿠 같은 이런 스트리밍 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광고의 파이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페이스북 역시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될수록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팬이라는 이런 빅테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얘네들도 언젠가 이제 세대 교체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우드의 이야기를 오늘 좀 소개했고요. 에릭이 이야기한 대로 빅 아이디어라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광대한 분량의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는 여기 나와 있는 총 14가지죠. 보니까 기술의 융합, AI도 있고 디지털
컨슈머, 그리고 디지털 월렛도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정말 많은 그런 우리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에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에릭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